정부안을 보고서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기업책임회피법 이런 거를 갖고 온 걸 보고 이 정부가 이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구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루에 6명씩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루에 6가족이 파괴된다. 그런 의미. 1년에 2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나도 모르고 좀 힘 있는 자의 논리만 그대로 답습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대로 된 안으로 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정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요거 시청하고 계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국회 가운데에는 이제 분수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트리를 바라보면서 이 연말에 단식을 20일째 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강은미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법사위 앞에 부모님 두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인숙 부대표님도 거기까지 계시다가 좀 잠깐 내려오셨는데 강은미 원내대표님이 거기 다시 올라가셨나 봐요. 어제 그 정부안을 보고서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기업책임회피법 이런 거를 갖고 온 걸 보고 이 정부가 이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구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잘 모르고 하루에 6명씩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루에 6가족이 파괴된다. 그런 의미. 1년에 2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나도 모르고 좀 힘 있는 자의 논리만 그대로 답습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강은미 원내대표가 설명드린 대로 내일,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걸 꼭 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에서야 이제 두 번째 법사위 소위원회가 회의가 된 거고, 그리고 1월 8일까지 그걸 꼭 가게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식으로는 29일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낼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일단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 끼 동조 단식을 좀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해주시고 그걸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중대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단 그 산재는 이제 과로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수가 과로사로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많습니다. 특히 폐질환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마스크 이렇게 썼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까맣게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산재가 누적돼서 그런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한 해에 또 몇백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대재해와 이런 어떤 질병 산재, 과로사 등 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또 그리고 포스코에서 한 분의 노동자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포스코 제가 가보니까 이제 악명 높은 기업인데 출근하던 하청 노동자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게 도로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출근길과 일반 도로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회사 내 그런 상황에서 덤프트럭하고 이제 부닥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생겼고, 내일 아침 그 유족이 여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여기 단식 농성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포스코 얘기 하나만 좀 더 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 파악했는데 여기 정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회사에 들어갈 때 뭐 정규직 비정규직 막나 할 거 없이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뭐 비정규직은 더 특히 심하고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왜 못 갖게 들어가게 하느냐? 자기들이 국가안보시설 각급 방어 안보시설이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산업재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도 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핸드폰에 그 스티커를 붙여서 사진을 못 찍게 하려고 그래서 엄청 항의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그 규정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노동자들이 회사 내에서 이거 재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해서 그 현장을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물건 적치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작업 상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나오거든요. 감독을 나오는데 그때는 거기를 다 깨끗하게 다 치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포스코 관리자들, 그 회사 책임자들이 핸드폰 자체를 압수하는 그런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똑같은 각급 방어시설, 보안시설인 제철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핸드폰 압수하는 게 없대요. 21세기에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다는 겁니다. 즉 회사가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계속 일어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러한 그 보안을 이유하고 안보를 이유한 이런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서 반드시 특히 포스코를 이 군사문화와 같은 노동인권 배제 문화를 뿌리 뽑아서 산재를 줄일 계획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춥지만 함께 또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숙 부대표 말씀대로 아마 1월 5일에나 다시 법사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논의할 것 같고, 그러면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또 굉장히 좀 내용을 둘러싸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31일과 그러면 1월 1, 2, 3, 4, 5일 동안 여기 단식농성단 분들은 사실 참 기약 없이 5일 동안을 또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을겠지만은 단식단은 계속 막 굉장히 힘들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계속 힘주시는 말씀들 해주시고 뭔가 좀 함께 띄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대로 된 안으로 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